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일이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을 정도예요. 잘 나가던 연예인이 사고를 쳐서 한순간에 퇴출이 되고, 유명한 정치인들이나 운동선수들도 한 번에 나락으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는 건 아니라 생각했고, TV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도 나와는 별 상관없는 일이라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암울하고 힘들던 순간에 찾아왔기 때문에 저는 결혼이라는 올가미를 벗어 던지고 예전 제 인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죠.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의 여유가 생긴 덕분에 지난 일을 되돌아보며 이렇게 사연을 보낼 수도 있게 되었어요. 저는 영화를 엄청 좋아하시는 우리 아빠의 영향으로 어릴 때부터 외국 명작 영화들을 많이 접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학 진학할 때도 관련 학과를 진학할 정도로 제 인생의 영화는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비록 저희 집안이 그다지 넉넉한 편이 아니었지만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 쪽 일을 하고 싶다 말씀을 드렸을 때 바로 승낙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척들은 저를 보면서 항상 이기적이라고 뒤에서 욕을 했습니다. 특히 저희 이모가 가장 많이 그러셨어요. 너는 생각이 있는 애니? 너희 집안 형편 뻔히 알면서 영화 그거 따라다니면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 수 있대? 설마 너가 영화 감독이라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제발 너희 엄마 생각해서라도 철 좀 들어라. 이모는 저보고 부모님 고생시키지 말고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같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라고 항상 말씀하셨죠. 사실 이모가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저를 극구 말렸던 이유는 예전에 저희 아빠가 그쪽에서 일을 하다가 잘 풀리지 않아서 인생이 힘든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희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도 그 영향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에 들어간 이후로는 부모님 도움 없이 학비부터 생활비까지 전부 제가 해결하면서 다녔습니다. 내 꿈을 찾아가더라도 부모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들어간 대학에서 저는 영화 연출 공부를 열심히 하면서 단편 영화도 많이 찍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장학금을 받기 위해 노력했고 생활비를 위해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쉴 틈 없이 대학 4년 내내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며 지냈지만 단 한 번도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어요. 제가 원하는 일이었고 이 일을 하며 행복함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지금의 남편도 만날 수가 있었으니 제 인생에서 빼놓을 수 없는 순간이 많네요. 남편은 저보다 3살이 더 많은 복학생이었는데 말도 잘 통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늘 붙어 다녔고 그렇게 대학에서부터 이어진 인연으로 나중에는 결혼까지 이르게 된 셈이었죠.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던 저와는 다르게 남편은 집안이 꽤나 부유한 편이었어요. 엄청 부자라고는 못하겠지만 저희 집안에 비하면 상당히 잘 살았습니다. 시아버님이 서울에서 부동산 개발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미 상당한 재산을 갖고 계셨었죠. 저와는 다르게 돈 때문에 큰 고생을 해본 적이 전혀 없던 남편은 20대 초반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부터 BMW 외제차를 끌고 다닐 정도였죠. 그 덕분에 대학교 때 커플이었던 저는 남편의 차를 자주 얻어 타고 다닐 수 있었어요. 당시에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뭐가 됐든 좋으니 영화판에서 일을 하며 밥만 먹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을 때 남편은 자기 아빠가 작은 연예 기획사를 인수했고 영화 제작도 앞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저보고 자기 아빠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해볼 생각 없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애초에 영화 일이 아니면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영화는 이 일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취미로 할 수 있다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직장을 잡아야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완전히 말이 통하지 않는 고집불통이라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하고 유명 영화회사의 인턴으로 취업해 들어갔습니다. 수년간 거친 영화판에서 구르며 일한 만큼 제대로 대우를 못 받는 건 당연했고 기본적인 월급조차 제때 받는 것이 힘들었어요.
지금은 현장이 많이 바뀌었겠지만 저 때만 해도 여자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남자들이라 저한테 좋은 기회가 돌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쓰는 시나리오는 아무도 봐주지 않았고 제가 내는 좋은 아이디어는 선배들 이름으로 공이 돌아가곤 했었죠. 현실의 벽을 느끼고 이 더러운 영화판에서 떠나야겠다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고 있을 때쯤 남편이 몇 년 만에 저한테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너 요즘 많이 힘들다며? 후배들한테 들었어. 그냥 이쯤 했으면 됐으니까 포기하고 다시 나한테 와. 내가 너 하나쯤 먹여 살릴 능력 있으니까. 남편에게 갑자기 청혼을 받고 얼떨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때 이런저런 안 좋은 일로 많이 힘들기도 했었고 한결같이 저를 좋아해주는 남편을 보며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결혼을 결심한 것은 아니라 그 뒤로도 다시 2년 동안 연애를 더하고 난 후에 정식으로 청혼을 받고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죠. 이제는 둘 다 나이도 어느 정도 찼고 직장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더는 미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가게 되었는데 저는 난생 처음 보는 집의 규모를 보며 대문에서부터 기가 죽었습니다. 내가 이런 집안의 며느리가 되겠다고 들어가도 되는 건가 싶어 그대로 뒤로 돌아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원래도 부동산 개발 일을 하면서 꽤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었지만 저희가 대학 졸업할 때쯤 헐값에 인수했던 망해가던 연예기획사가 그 뒤로 대박을 치게 되면서 더 큰 돈을 벌었다고 들었어요. 진짜 서울에 이런 집이 있나 싶을 정도였고 대기업 회장님 집이 이 정도 수준일까 하는 의문까지 생기더군요. 집 외부에서부터 기가 죽었지만 내부로 들어오니 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이까지 살면서 다른 사람의 재산 때문에 기가 죽거나 부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완전히 수준이 다른 격차를 눈으로 확인하니까 제가 사람이 아니라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의 첫 인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딱히 저를 반기시는 것도 아니었고 매몰차게 내치는 것도 아니었어요. 넓은 거실 소파 한 귀퉁이에 제가 아버님 어머님과 마주 앉고 그 이후로도 몇 분 동안 서로 아무 말 없이 침묵만 흘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처럼 입을 꾹 다물고 눈도 감고 계셨거든요. 보다 못한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제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영화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많은 영화 제작에 참여했고 지금은 평범하고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고 저를 소개했어요. 어머님은 끝까지 아무 말이 없었고 아버님은 한참을 뭔가 생각하시더니 그래도 영화 회사에서 일한 경력이면 못 써먹을 정도는 아니라면서 그냥 결혼하라고 싱겁게 허락을 하셨습니다. 겨우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결혼 승낙을 받았고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론 찜찜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서 빠져나오며 남편에게 대체 어머님 아버님이 무슨 반응이냐고 나는 도무지 생각을 모르겠다고 말을 했더니 사실 어머님이 우리 결혼을 반대하셨지만 아버님이 괜찮다고 허락을 해주셔서 결혼을 진행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아빠는 어제 나랑 이야기 다 끝났거든. 괜히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앞으로 결혼 준비만 열심히 해보자. 사실 양쪽 집안 형편이 제 눈에도 확 드러날 정도로 차이가 컸기 때문에 아마 제가 어머님 입장이었어도 결혼을 쉽게 허락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반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아무튼 시댁에 인사를 드리고 온 지 며칠 후에 남편은 우리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그쪽 집안 형편을 몰랐으면 모르겠는데 엄청난 집을 며칠 전에 보고 온 뒤라서 우리 집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초라한 살림과는 다르게 남편을 환대하는 우리 부모님의 마음만큼은 훨씬 컸었죠. 일단 아빠는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던 터라 내심 제가 빨리 결혼해서 사윗감을 데려오길 바라셨거든요. 아빠는 연신 한바구음을 지으며 좋아하셨고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끊임없이 먹을 걸 내오시면서 두 분 모두 흐뭇하게 웃으셨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이런 분위기로 결혼 승낙을 받을 수 있었고 저는 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웃으며 지내다 보면 결혼 생활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나중에는 스스로 제 발등을 찍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아무튼 저는 양가 부모님들 허락을 받고
한참 기우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견례 때도 그렇고 저희 집에서 예단비를 보냈을 때도 그렇고 시어머니와 신우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으로 헛웃음을 지으며 비웃더라고요. 대놓고 웃는 건 아니었고 교양 있는 척을 하면서 피식하고 비우는데 정말 매 순간 참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이 말을 하면서 솔직히 기분이 너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남편은 자기 엄마가 그럴 리 없다며 제가 뭘 잘못 본 것 같다고 부인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보다 더 부잣집에서 태어나셨거든. 그래서 원래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내 동생도 하나 부족함 없이 자랐었고 그런 걸로 사람 판단할 정도로 몰상식한 사람들 아니야. 괜한 걱정하지 마. 자기가 결혼 앞두고 예민해져서 그렇게 보이는 거야. 남편은 눈치가 없는 건지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 큰 착각을 하고 사는 건지는 몰라도 매번 저보고 그럴 리 없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옆에서 보는 사람은 모르더라도 당한 사람은 확실하게 알잖아요. 상대가 나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대놓고 무시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차라리 대놓고 제 앞에서 혼수가 너무 적은 것 같다고 말을 하거나 예단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얘기라도 해줬으면 속이 시원할 텐데 너무 답답하고 기분만 상했습니다. 처음부터 마음에 쏙 드는 시댁 식구가 어디 있겠냐며 엄마는 차차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저를 위로했지만 딱히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렇다고 겉으로 대놓고 드러난 일도 아닌데 이런 일로 화를 내며 결혼을 못하겠다고 뒤집어 엎기에도 애매한 상황이었죠. 찜찜한 기분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우리는 부부가 된 이후에도 저는 저대로 직장에 다니고 남편은 아버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죠. 서로 하는 일이 바빠서 연애할 때처럼 데이트를 자주 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저희 부부는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설 명절이 다가왔어요. 설을 얼마 안 남겨두고 남편에게 시댁에는 언제 가면 되고 차례는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더니 저보고 아무 걱정 말고 명절에는 그냥 친정에 가서 편하게 푹 쉬다가 오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 진짜 그래도 돼? 어머님한테는 한번 여쭤봐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서운해 하실 것 같은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머님께 직접 전화를 걸어 물어봤는데도 남편 말대로 자기 집안에는 명절 차례를 안 지낸다면서 저보고 친정에 가서 쉬고 오라고 말을 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펄쩍 뛸 것처럼 기분이 좋았죠. 결혼한 여자들에게 명절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데 앞으로 평생 명절마다 친정 가서 부모님과 함께 보낼 수 있다니 이게 웬 횡재냐 싶었죠. 남편은 설 연휴 직전에 저희 친정에 가서 인사드리고 그 이후로는 혼자 편하게 연휴를 지낼 테니까 저보고 혼자 친정에서 푹 쉬다 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에이, 내가 당신 혼자 집에 두고 어떻게 그래? 그냥 나도 하루만 가서 인사드리고 올게. 남편은 정말 괜찮다며 자기는 하나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친정에서 연휴 내내 주말까지 쉬고 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혼자 밀린 회사 일도 하고 집에서 푹 쉬고 싶으니 자기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 하더라고요. 남편 회사가 연예 기획사이기도 하고 사실 명절 연휴가 되면 더 바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의문을 갖지 않고 그 이후로 명절마다 마음 푹 놓고 저는 친정에 가서 연휴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명절도 그렇고 시부모님 생신 때도 딱히 만나서 뭔가를 하는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시댁이었어요. 제가 이 집안을 시집와서 시댁 집안 행사에 참석해서 일을 본 경우라고는 하나 있는 시누이의 결혼식 정도였습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편하게 결혼 생활을 해도 되나 싶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는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도 오히려 결혼 후에는 서로 얼굴 볼 일도 거의 없어서 뭔가 서운할 일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어머님 생신이 돌아오게 되었어요. 매번 그냥 대충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어머님 생신상을 한번 차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남편을 시켜서 어머님께 올해 생신은 다른 지인들이랑 약속 잡지 마시고 제가 따로 생일상을 차려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미리 한우며 케이크며 각종 음식 재료를 잔뜩 사두었고 어머님 생신날 당일에 시댁에 들러 상만 차리면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저를 데리고 음식과 함께 시댁에 데려가기로 한 남편이 약속된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아무런 연락이 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전화를 했더니 그때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아, 그게 오늘이었지? 내가 당신한테 이야기를 안 했었나 보네. 우리 엄마 오늘 친구분들이랑 놀러 간다고 저녁 같이 못 먹을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오늘 회사에 일이 생겨서 늦을 거야. 내가 깜빡했다. 진짜 미안해. 아니, 그럴 거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면 좋잖아요. 저는 음식 준비 다 해놓고 남편이 데리러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취소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을까 싶었죠.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오전부터 잔뜩 준비한 음식을 보니 속에서 열불이 나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최고급 툭불 한우며 각종 반찬들에 자연산 전복을 넣어 끓인 미역국까지. 저희 친정집 한 달 식비보다 그날 생일상 준비하는데 돈을 더 많이 썼을 거예요. 이대로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 기왕 만든 거 어머님 댁에 가져다 놓으면 나중에 맛이라도 보시겠지 하는 생각에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택시를 불러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님 댁에는 가사도우미 아주머님 혼자 계셨습니다. 아니, 이게 뭐예요? 새댁 혼자 이걸 다 준비한 거야? 네, 제가 시집와서 지금까지 어머님 생신상을 차려드린 적도 없잖아요. 명절 때도 저는 오지 말라 하시고 그렇다고 매번 손 놓고 있는 것도 며느리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더니 듣는 아주머니 얼굴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잠시 뭔가를 망설이다가 한숨을 푹 쉬시고는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내가 어지간하면 끝까지 모르는 척 하고 있으려고 했는데 새댁이 불쌍해서 더는 안 되겠다. 이 집안 사람들 지금 S호텔에 다 모여 있을 거야. 매년 사모님 생신이면 다들 모여서 생일 파티 거기서 하거든. 이 집안 사람들 생일 때마다 다 거기에서 모여 새댁만 모르고 있었지?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아주머니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었죠. 그리고 이 집안 식구들 명절 연휴 때마다 하와이로 가족 여행 다녀. 이 집은 명절에 차례도 안 지내고 보통 일주일 동안 하와이에서 보내거든. 매년 그때마다 사모님이 나한테 면세점에서 선물을 사다 주시기 때문에 내가 확실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 남의 집안일 해주면서 이리저리 말 옮기면 안 된다는 건 아는데 새댁 보고 있으니까 내 딸 생각나서 이야기해주는 거야. 이 집안 사람들한테 괜히 정주지 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머니는 제가 준비해간 음식을 전부 다시 싸서 제 가방에 담아주셨습니다. 새댁이 이거 만들었다고 해도 이 집 사모님 성격에 절대 입에도 안 돼. 아마 고마워하지도 않고 전부 나보고 버리라고 할걸? 괜히 아깝게 이 집에서 쓰레기 만들지 말고 다시 가져가서 새댁이나 먹어. 진짜 이렇게 되고 나니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조금만 깊게 했으면 제가 눈치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 좋을 대로 내가 편한 대로 상황을 다 끼워 맞춰서 믿어버리고 있었죠. 아무리 차례를 지내지 않는 시댁이라지만 명절에 오지도 말라고 하는 시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명절이야 그럴 수 있다지만 시부모님 생신까지 챙길 필요 없다고 하는데 그걸 고지곳대로 믿은 제가 멍청했죠. 바리바리 싸들고 간 음식을 고스란히 다시 집으로 가져오는데 택시 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나를 가족으로 여긴 적이 없었구나 생각을 했더니 어머님 생신상 차리겠다고 혼자 들떠서 장을 보고 음식을 만들었던 제가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 한참을 울다가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저녁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남편이 현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불 꺼진 소파에 앉아있던 저를 발견한 남편은 깜짝 놀랐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깜짝이야. 여기서 혼자 뭐해? 불도 안 켜고 그러고 있으니까 귀신인 줄 알았잖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지금껏 저를 감쪽같이 속여놓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묻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 쳐도 어떻게 남편이라는 인간까지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할 수가 있나 싶어 기가 막혔습니다. 무슨 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만 쏙 빼고 너희 집안 식구끼리 놀고 오니까 기분이 좋아? 너 내가 창피해? 내가 창피해서 너희 집안 식구들한테 보여주기도 싫어?
이럴 거면 나랑 뭐하러 결혼했어? 제가 목에 핏대를 올리며 화를 냈더니 이제서야 상황 파악이 된 남편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이러고 싶지 않았어. 근데 엄마 아빠는 자기 안 보고 살겠다고 하잖아. 싫다는 사람들 앞에 내가 당신을 어떻게 데려가? 괜히 당신만 더 힘들어지고 우리 결혼 생활도 흔들릴 텐데. 제 앞에서 싹싹 빌며 눈물까지 흘리는 남편이 저는 너무나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정말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그랬던 건지 의구심이 들었죠. 그때부터 저는 남편과 헤어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조용히 이 집안에서 사라져주면 그동안 나를 무시하고 따돌린 시댁 식구들만 좋은 일을 시켜주는 것 같아서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때를 기다리자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시댁의 모든 비밀을 다 알게 된 이후로도 시댁 식구들은 여전히 저만 따돌리고 가족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남편도 저보고 그냥 모른 척 해달라고 그게 더 편하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후 남편 앞으로 이상한 내용 증명이 하나 날아들었는데 마침 그때 집에 있던 제가 그걸 받아보게 되었고 뜯어서 확인을 해봤더니 남편 회사로 작은 소송이 들어올 예정인데 거기에 제 이름이 써 있더라고요. 제가 시아버지 회사에 사내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 사실을 몰랐고 남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자기 집안 식구들은 아무도 저보다 경력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제 이름을 올리고 제가 대형 영화사에서 일을 하며 큰 프로젝트를 진행해본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주변에서 투자를 많이 받아온 것 같았어요. 남편은 원래 가족회사는 식구들 명의를 많이 사용하니까 별일 아니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기가 막혀서 웃음만 나왔습니다. 자기네 식구들 생일 파티에도 초대를 못 받는 사람인데 내가 언제부터 가족이었어?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네. 그냥 내 이름 당장 빼줘. 저는 남편에게 내 허락도 없이 내 이름과 경력으로 사기를 치고 다녔냐고 따졌고 당장 이 시간 이후로 내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래? 이미 투자까지 다 받았는데. 자기한테 피해가는 거 전혀 없다니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우리 아빠한테 그런 말을 해? 이거 계약 취소되면 위약금이 얼마인 줄 알기나 하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 싶어서 바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에서 내 이름을 당장 빼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버님도 버럭 소리부터 치시더라고요. 그깟 이름 하나 가지고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너를 우리 집안에 받아들였을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거란 생각도 안 해. 이게 어디서 이름을 빼라 말아야. 이름 빼가고 싶으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라. 방귀 낀 놈이 성부터 낸다고. 잘못은 자기들이 해놓고 오히려 저한테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버님과의 소득 없는 전화를 끊고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좀 전까지 저보고 알아서 하라던 남편이 이번 투자가 자기 회사에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이번 일까지만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회사 돈이 얼마나 들어간 줄 알아? 지금 당신 이름 빼면 투자자들 다 떠날 거야. 내가 책임지고 이번 일 끝나면 당신 이름 빼줄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그래서 저는 이거구나 싶어 바로 다음날 내용 증명을 보낸 투자자들에게 연락을 걸어서 이 모든 사기 행각을 전부 고백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바로 투자를 철회하고 자기 돈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외부 투자는 물론이고 회사와 아버님 집까지 담보로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가 무너지면 남편과 시댁까지 휘청거리는 상황이었죠. 저 때문에 모든 투자자가 떠나고 그 이후로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섰지만 이미 이 바닥에 소문이 나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남편의 회사 이름으로 아무것도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새로운 투자자를 찾았는데 전부 헛수고였어요. 제가 대학 동창들 인맥을 이용해서 남편네 회사를 투자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했고 좁디좁은 이 바닥에서 신용을 잃고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남편이 망하고 시댁과 저희 집안에 빨간 딱지가 붙는 건 순식간의 일이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보냈고 제 명의를 허위로 이용해 회사에 투자를 받고 5년까지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와 남편 앞으로 따로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집안에서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서야 제가 자기들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이야기하며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가족들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며 힘들 때 뒤통수 치지 않아야 한다고 개짖는 소리로 저를 붙잡으려 하더라고요. 뒤도 안 보고 단칼에 손절하고 돌아섰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대하며 저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실패한 이번 결혼 덕분에 인생 공부 잘했다 생각하려고요. 지금은 남편과 이혼하고 친정부모님 댁에서 함께 지내는 중이에요. 시아버지에게 걸었던 명의도용 소송은 앞으로도 꽤 오랜 시간 재판을 받아봐야 결론이 나겠지만 벌써부터 저한테 제발 합의 좀 해달라며 싹싹 빌더라고요. 저는 저 집안 인간들 콩밥 먹을 때까지 멈출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저 사람들한테 정의가 이기는 걸 똑똑히 보여주려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